최근에 로봇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더 뉴 아틀라스부터 볼까요? 기존 유압 모델에서 전기 모델로 전환되었는데요. 실제 산업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고 곧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AI가 제어합니다. 기존엔 모든 조건에 맞추어 사람이 코딩을 했어야 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 AI가 동작을 제어하도록 되어 있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2도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 로봇 또한 동작의 제어를 AI가 맡았지요. AI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로봇, 합성 단백질, 우주 예측 등 다른 분야와 만나 더 커다란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술 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앞장서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기술 진보에 조금 더 강한 제동을 걸고 찬찬히 발전시켜야 할까요? 곰사장, 그럼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팽팽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재인가요? 지금 주식 들어갈까요? 내 얘기를 듣질 않는군요.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무스타파 슐레이만의 더 커밍 웨이브입니다. 무스타파 슐레이만은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입니다. 딥마인드라고 하면 기억하기 어렵긴 한데 알파고는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슐레이만은 알파고의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알파고 이후 딥마인드는 AI 기술을 의료, 에너지, 과학 쪽으로 확장했는데요. 특히 의료 쪽에서의 활약이 두드려졌습니다. 슐레이만은 딥마인드를 떠나선 AI의 윤리적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저자가 슐레이만이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빌 게이츠, 유발 하라리, 알랭 드 보통, 데니얼 카너먼, 에릭 슈미트가 추천사를 썼다? 이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기억하시나요? 저자가 1980년대에 쓰신 책으로 앞으로의 세대는 정보사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죠. 농업혁명이 제1의 물결, 산업혁명이 제2의 물결, 정보혁명이 곧 제3의 물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커밍 웨이브는 이 맥락의 다음 장을 이야기합니다. AI와 합성 유전자로 제4의 물결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하겐 벌써 제4의 물결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결이 점점 앞으로 갈 때 특징 중 하나는 기술이 가져오는 문제의 파급력이 커진다는 거죠. 농업혁명보단 산업혁명이, 그보단 또 정보혁명의 파급력이 컸는데 제4의 물결의 파급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그 파급력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새 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모른 척하고 있고 비관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기술은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요. 감시해야 한다고요. 물론 억제가 쉽지 않겠지만 기술이 너무 빨리 달려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앞세웁니다. 빌 게이츠는 정말 대표적인 기술 예찬론자인데 기술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 책에 추천사를 쓴 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책을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표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반짝반짝 엄청 예쁩니다. 이런 디자인 톤은 다음 물결을 향해 가는 느낌을 표현한 걸까요? 양장본이라 튼튼하고 거의 1kg에 가까운 제법 부담되는 무게라 여차하면 호신술에 쓰기도 좋습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세대 기술 물결의 유전자 공학을 꼽은 이유와 설명, 두 번째로는 기술 물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는 기술 억제가 어려운 이유,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기술 억제가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씩 찬찬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차세대 기술 물결. 아까 저는 로봇을 사례로 설명해드렸지만 저자는 유전자 공학이 AI와 묶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변화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품격 도서 소개 유튜브 북극 서점에서 일전에 코드브레이커란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를 연구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DNA를 만들고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합성 생물학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백혈병의 치료, 시신경을 복구해 시각장애를 극복하는 치료, 이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러스나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단백질 등 필요에 따라 생물을 합성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의 가장 큰 병목은 유효한 DNA 구조를 합성하는 설계와 시간이었는데요. 이를 AI가 결합해 시간을 무척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바야흐로 바이오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AI는 이미 그 자체로의 연구는 완성 단계이며 다른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물결의 특징. 기술 물결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비대칭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한 쪽이 말도 안 되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판업계를 생각해보면 중세엔 수도사들이 책 한 권을 일일이 필사했지만 지금은 전자책 한 권이 셀 수 없는 단말기에 전송이 되죠. 군사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발전한 미사일 하나는 수없는 군인과 필적합니다. 단일 시스템이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점과 위험 역시 커진다는 단점이 있지요. 두 번째는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AI가 과학과 융합할수록 기술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기술이 다각도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증기기관과 전기를 살펴볼까요? 증기기관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자동차, 공장 등에 적용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어냅니다. 전기는 증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죠. 이미 전기 없는 삶은 생각할 수가 없죠. 앞으로 발전한 기술은 특히 AI 시스템은 모든 공산품의 기저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범용성이 너무 높은 기술은 억제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번째로는 신기술이 정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구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지금까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알아서 코딩을 해주는 AI 등 이제 기술은 스스로 그 다음 기술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완전한 자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술의 특징을 단 하나로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술은 확산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 억제가 어려운 이유. 그렇기에 앞으론 기술 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요. 기술 억제란 규제, 기술의 안정성 확보, 새로운 소유권과 저작권 모델, 새로운 방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모두 일컫습니다. 기술, 윤리, 정부 규제를 모두 하나로 묶은 안전장치를 이야기하죠. 저자는 이 억제를 기술 확산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술 억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기술은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걸음수, 심박수를 측정하는 작은 센서는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보편화되어 있지만 아픈 신생아를 살리기 위한 측정 장치로도 쓰죠. 사진은 단순히 사용자의 일상을 찍기도 하지만 이미 전 세계의 문화와 지혜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은 범용적인 사용자에게도 널리 퍼졌고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있기에 기술을 억제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나마 핵만이 억제를 성공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술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기술 억제는 대실패를 겪었습니다. 불, 제우스가 그렇게 막으려 했어도 프로메테우스가 결국엔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죠. 총, 미국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실패했죠. 스마트폰, 저희 집 애기가 쓰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기술 억제의 필요와 방법. 하지만 기술 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술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강해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라서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기술 억제 방법은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술 안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꼭 필요한 억제책인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신뢰는 투명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초크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일부러 병목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기술이 너무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인적, 물적 병목을 만드는 것이죠. 병목을 만들어 규제와 방어 기술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작사가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기술 개발의 비평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와 좀 결이 같은데 기업 역시 이젠 윤리적인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은 점점 더 탈중앙화가 되고 있지만 때문에 정부가 더욱 윤리적인 제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호 조약을 강화하는 기술 국가적 동맹을 이야기하며 여덟 번째는 학습과 실패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유 속에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홉 번째는 민중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기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대중이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억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럼에도 우리는 기술 발전을 억제해야 한다고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술을 억제하며 발전시킬 때야말로 인류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책은 저의 요약보다 훨씬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을 단순하게 줄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제외한 게 좀 아쉽습니다. 기술의 비대칭성에 대한 사례들이 참 좋았는데 꼭 책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쉽다는 점입니다. 주장이 뚜렷하고 일괄적이며 문장이 쉽고 사례가 많아 정말 재미있고 읽기 쉬워요. 기술 철학 입문서로 이만한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술 트렌드 그리고 기술의 철학적 논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커밍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환경위기나 우주 개발은 기술 없인 이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는 기술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술의 비대칭성이 너무나 커졌기에 기술 억제력을 갖춘 개발이냐는 쉽게 결정되지 않을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준 참 좋은 책이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